이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이죠. 홍영표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 때 이 도덕성 검증을 좀 비공개로 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이른바 이제 과도한 신상털기라든지 인신공격을 막자는 취지인데 그렇게 되면 인사청문회가 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비슷한 법안을 제가 냈었어요. 네. 한번 두 차례 정도 냈는데 채택은 안 됐습니다만은 저는 뭐 상당 부분은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제 능력 검증이 돼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고, 하지만 그 윤리, 이 도덕 이것도 사실은 또 갖춰야 되잖아요. 또 상식에 맞는 도덕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직에 나가려면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족의 관련된 가족의 신상 털기를 한다든지 저는 이런 건 좀 반대예요. 근데 네. 본인의 어떤 도덕이나 그 윤리 이런 덕목은 또 일반 국민들도 알 권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왜냐하면 공직에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좀 가만히 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지나치게 청문회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신상 털기 위주로 나가는 지금까지의 청문회는 저는 사실은 반대예요. 그렇지만 일단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 정치계는 어쩐 일인지 도덕 환원주의, 도덕 근본주의 좀 비슷하게 돼가지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런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능력이 좀 중요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누가 봐도 저거는 정말 안 된다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 사실은 요즘에는, 과거에는 사실 그 위장전입 하나만 가지고도 그 청문회 통과도 못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예. 근데 요즘에는 뭐 열 몇 가지씩 죄를 지어도 그냥 뭐 잘못한 게 없네, 뭐 그런 추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또 잘못된 거죠. 이게 지금 현재로 홍영표 의원이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대 국회 때 홍영표 의원이 원내 대표 시절이고, 그때 이제 카운터 파트너는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김성태 김성태. 전방위, 그다음 후방위 그렇습니다. 나경원 대표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때 바로 그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각 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예. 처리만 하면 되는데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김영우 의원님처럼 법안을 내고 이제 그 통과가 안 된 거죠. 이미 이 논의는 합의는 다 돼 있다고 봅니다. 네. 많이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홍영표 의원이 자기 원내대표 할 때 못 이룬 이것을 아마 하기 위해서 다시 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청와대 대변인 때 경험을 해보면요, 이 국가의 자산 낭비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 장관 하나를 임명하려면 고르는데, 심지어는 제가 본 것 중에 25명까지도 제안을 했는데, 이 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가족의 반대로 본인의 주저함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27번, 8번째 제안한 사람이 장관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부처에서 그렇습니다. 후보군이 결국 27번째 후보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부처가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인력의 낭비입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이건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이미 오래전부터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견이 네. 없어서 이런 문제는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김영우 의원이 얘기했지만 의원 후보 본인의 것과 가족을 좀 분리하자, 혹은 가족은 같이 하자,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분리하는 게 옳다고 봐요. 뭐 형제, 자매, 무슨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또 사돈의 팔촌까지 넘어가면은, 뭐 장인, 장모까지 다 가면은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도 그리고 의원님 이런 예. 걱정이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거만 하나만 더 마무리하자면, 예. 근데 이런 논의가 조금 무의미한 게, 뭐 법이 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청문회 그 결과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뭐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하고 이거 뭐 법 바꿔봐요. 저는 뭐 소용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논점은 이제 그 도덕성 검증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예. 예. 이 그래서 얘기하시죠. 이제 보면은 이 홍영표 의원 안에 의하면 공직 윤리 청문회와 공직 역량 청문회로 나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직 임명 동의안을 낼 때 사전 검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자는 건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의원님한테 말씀을 근고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뭐 다른 의견이 아니라, 이렇게
국회에선 제도가 이렇게 돼도 언론이라고 하는 또 이 감시 기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이 정말 너무 많은 그 취재를 통해서 이 국회에서는 이렇다 하더라도 네. 그 막 보도해내는 것은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사실은 이걸 논의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논의를 해야 되고 그래요.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냥 임명을 강행하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완할 네, 거냐 하는 알겠습니다. 부분도 과제.